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과학개념 핵심 정리. 바로 이번에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ohm의 법칙, 그리고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사실 이 파트는요, 이론은 사실상 외우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많이 틀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문제에 적용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까지 선생님이 한번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건데요. 전류, 전압, 저항이라고 적혀있죠? 자, 힌트는 여기 위에 다 적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I라는 기호를 쓰는 애는요, 전류일까요? 전압일까요? 저항일까요? Great.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I는요, 전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전류를 의미해요. 우리 휴대폰 충전기에도 보면요, 얼마만큼의 빠르게 충전하는 건 전류값이 크게 나올 거고요. 고속 충전기가 아닌 일반 충전기는 전류값이 낮게 나올 거고요.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였죠. 저기 I는 인텐시티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전하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텐시티. 자, 단위는요, 여러분, 어떠한 단위를 썼었죠? 그렇죠. A. 자, 이렇게 암페어라는 단위를 썼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볼테이지. 전류라는 건 전하가 흐르는 걸 의미했는데, V, 볼테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아는 거? 콘센트에서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220V 전압을 쓴다라는 거. 그쵸. 바로 전압이었어요. 자, 단위는 그쵸.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220V 할 때 얘기 나왔지만 V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전압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쉽죠? 둘 다 VV니까. 그래서 전압은요, 전기가 흐르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 흔히 이제 전지 같은 거 연결을 해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듯이 전압이랑 같이 연관되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R은 뭐였죠? 그렇죠. 마지막 남은 저항이라는 거. 앞에 두 개는 몰랐더라도 위에 세 개 적혀있는 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어야 돼요. 단위는요, 그쵸, 이렇게 문어처럼 생긴 오메가를 쓰는 옴이었죠. 자, 이 옴이었는데 왜 R이냐면, 여러분 그때 메이플 스토리 얘기했었죠. 메이플 스토리에서 하나의 저항하는 저항군들이 나왔었죠. 우리가 바로 레지스탕스 라고 말했죠. 레지스탕스, 저항군. 그래서 저항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 개념이죠. 이 기본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야 나머지 두 개념을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알아보면요. 지금 여기 칠판에 두 개를 그려놨는데 뭘 그려놓은 거냐면 바로 수학에서 많이 배우죠. X축, Y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그래프를 잘 보세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요. 전압을 늘리면 늘릴수록, 즉 무슨 말이냐면 건전지를 많이 일자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류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비례하는 그래프예요, 반비례하는 그래프예요? 전압값이 증가할수록 해당하는 Y축 값을 읽어보세요. 전류값이 어때요? 점점 증가하죠? 즉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저항이랑 이번엔 전류를 비교해 볼게요. 자, 저항을요, 흔히 니크롬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저항들을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지마, 못하게 하려고 저항하는 거. 혹은 뭐 경찰이 나쁜 짓을 한 이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범인들이 항상 수갑 차기 전에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하는 범인들도 있지만 항상 어떻게 해요? 몸을 비틀거리면서 저항하죠, 그쵸? 저항. 그렇게 저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전류, 전하가 흐르려고 하는 거 많이 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방해하는 게 많으면 흐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저항이 작을 때는요, 전류값이 크게 나타나는데 저항이 높을 때는 전류값이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난다는 거.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서로 저항은 늘어날수록 전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하니까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의 식을 적을 수가 있었는데요. 전류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I라 쓴다 했죠?
전압은요? V. 서로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한다 했어요. 그죠? 자, 여기도 볼게요. 전류 I, 저항은 지금 뭐예요? R. 지금 서로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죠. 그래서 R이 아니라 R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식을 합쳐서 옴이라는 사람이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옴의 법칙으로 해 라고 말하면서 I는 R분의 V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요즘에는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서로 곱해줄 수가 있죠. 뭐 V는 IR이다 라고 간편하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식이 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전압에 대한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V랑 6A일 때 저항의 값은 이러는데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우린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그냥 암페어, 볼트, 옴 이 정도만 배웠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저항의 정의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1옴이라는 건요, 여러분 뭐냐면 즉 저항값이 이 단위 옴을 쓴다 했는데 1옴이라는 건요, 도선에 흐르는 1V 그리고 1A의 전압 전류값일 때 저항값은 바로 1옴이라 그래요. 즉 1V와 1A일 때 1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입해 봅시다. 3V와 6A, 즉 볼트와 암페어를 썼죠? 저항의 단위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옴이 나와야 돼요.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I값 몇 암페어예요? 6A. 자, 6 암페어는 지금 R분의 V인데 R값을 몰라요 우리가. 옴인데 자, V는 뭐라고 적혀있어요? 3V죠? 자, 그럼 R값을 구할 수 있겠죠? 혹은 이 식이 아니라면 V는 IR을 사용하면 되겠죠? 3V는 I 6A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그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편한 식을 고르면 되는데 결국 값을 구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몇 옴이죠? 바로 0.5 옴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3V는 6 곱하기 0.5를 해야 3이 되는 거죠? 혹은 3에다가 2분의 1을 나눠줘야 6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잠깐 동영상 정지하고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세요. 한 1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이 정지하고 다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답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B의 저항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그래프가요, A라는 그래프가 있고 B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전류값이랑 전압값이 나와 있네요. 그쵸? 지금 여기서는 전압이랑 전류랑 저항 이러한 그래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둘 중에 뭐예요? 전류랑 전압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그쵸? 하나씩 볼게요. 즉 A 보니까요, 눈금선 잘 보이죠? 눈금선 지금 5라고 돼 있고요. Y축에는, X축에는 각각 A는 10, B일 때는 20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B의 저항값은 방금 전에 했죠? 똑같이 대입하면 돼요. V는 IR로 해볼까요? I는 R분의 V로 할까요? V는 IR이요? 좋아요. V는 IR로 해볼게요. 자, V는 IR을 활용해볼게요. 자, 근데 V 값이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몇으로 나오겠어요? 그쵸? 20V로 나와 있어요. 그쵸? R 값은요? 5A라 나와 있죠? 그럼 R은 몇이에요? R은 몇이에요? 4옴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자, 두 번째로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A의 저항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A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V는 IR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V는 지금 몇이죠? 그죠? 10V, I는 5A. 그럼 R 값은 몇이에요? 쉽게 구할 수 있죠? 2옴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수학에서 하나 배웠을 건데 X축, Y축 그래프에서요, 기울기의 값은 뭘 의미했는지 기억나나요? Y는 AX 그래프라면 A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즉 기울기가 클수록 A의 값이 어땠어요? 컸죠.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의 의미는 우리 전류랑 전압을 이용했으니까요, V는 IR식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기울기 값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잠깐 여기서 만약에 저항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쉬운 대답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저항이요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기울기는 A가 커요, B가 커요? 지금 A가 더 크죠? 근데 값은 뭐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여기 위에다 적어볼게요. 여러분, y는 ax라는 그래프를 그리죠. 즉 x축과 y축에 있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는 a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적어볼게요. 지금 x축에 뭐가 있어요? 전압이 있죠. x축에 자, 전압이 있고요. y축은 뭐가 있죠? 전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축에 전압, y축에 전류가 있죠? 자, 전류라는 건 영어로 적어보면요. I였다라는 거. 그래서 I는 A 곱하기 전압이 뭐예요? V. 자, 그럼 여기 식으로 한번 볼게요. A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잘 봐요. 그냥 R이면 전류는 R 곱하기 V예요? 전류는 R 곱하기 V였나요? 아니죠. 전류는 뭐예요? R분의 1 곱하기 V죠. 즉 A, 기울기의 값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R분의 1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 안 가면 여러분 동영상 한번 다시 돌려서 보세요. 꼭 보세요. R분의 1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직선의 기울기는요. 저항이 아니라 사실은 저항분의 1. 즉 R분의 1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에 이해했다면 굉장히 이해력이 높은 학생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자, 기울기의 의미는 저항이 아니라 저항분의 1이라는 것까지 우리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저항의 연결, 즉 교과서 65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65쪽으로 넘어오면요, 여러분. 저항의 연결이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우리가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죠? 일자로 연결하는 거? 자, 이거 일자로 연결하는 거? 그쵸? 연결이라죠. 일자, 직선처럼 연결하는 데서 직렬 연결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 나란히 그리는 거, 서로 나란히 병행해서 그리는 거 뭐예요? 병행해서 연결하는 거 뭐예요? 바로 병행해서 연결한다 해서 병행 연결, 병렬 연결이라고 말했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그림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저항을요, 연결할수록 당연히 저항값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 저항값이 항상 커지는 것만은 아닌데요. 왜 그런지 알아볼게요. 쉽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저항이 왜 생기냐면요. 전류가 흐를 때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다가 여기에 원자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 부딪혀가지고 나 원래 빠른 속도로 가고 싶은데 부딪혀서 속도 감축, 속도 감축. 이래서 전류가 약하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마찬가지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요, 여러분. 저항이 하나일 때에 비해서 직렬로 연결하면요, 여기에 지금 꽉 차 있는 원자들이 있는데 원자들이랑 부딪힐 확률이 높아야 맞아요? 그쵸? 당연히 더 많이 부딪히겠죠.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즉 저항값이요, 이때는 전체 저항값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원래는 저항이 하나만 연결됐을 땐 여기는 원자들이랑 이만큼만 부딪히면 되니까 일단 특정한 저항이 가지었는데 직렬로 연결하니까 더 많이 부딪히게 됐죠. 즉 저항이 늘어났죠. 근데 여기에 있던 원자들이 나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날 방해하는 애들이 양쪽으로 나눠 들어가졌어. 그럼 상대적으로 더 부딪힐까요? 덜 부딪힐까요? 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저항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저항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우리 멀티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멀티탭. 집에서 흔히 쓰는 멀티탭, 3구짜리가 있을 거고 5구짜리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쓰는 멀티탭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바로 병렬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 꺼도 나머지 하나가 꺼지지 않잖아요. 선풍기 쓰던 코드 뽑아도 나머지 핸드폰 충전기는 계속 충전되고 있죠. 즉 서로 따로따로 작용하는 직렬이 아닌 병렬 연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 병렬 연결을요, 많이 하면 할수록요,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전체 저항값이 줄어들죠. 자, 그럼 전체 전류값은 어떻게 돼요? 분모가 줄어들었네?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전류가 흘러서 화재 발생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콘센트를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병렬 연결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저항값이 어때요? 줄어들고 과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겠죠? 혹은 여러분, 오늘 마치기에 앞서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예시를 이 형광등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교실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 버튼을 하나만 끌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형광등의 불빛이 어떻게 꺼지는지 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걸 꺼볼게요. 앞에 세 개가 어떻게 꺼졌어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버튼 하나만 껐어요. 하나만 껐는데 지금 앞에 형광등 세 개가 꺼졌죠? 즉, 저 세 개는 직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에요. 나머지 저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형광등들은 안 꺼졌으니까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직렬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병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들은 서로 병렬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개씩은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거도 꺼볼게요. 왼쪽 거 이렇게 끄면 세 개 한 번에 꺼지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세 개 한 번에 꺼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 한 번에 꺼지니까 이건 직렬 연결. 그런데 왼쪽 오른쪽 이 칠판 가운데 여기 세 개씩들은 각각은 서로 다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렬 연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우리 내일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정리를 콕콕 해서 이 짧은 시간만 집중하면 2단원, 3단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